다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마입니다. 대파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아직 그 파이어족이 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건보료 산정 공식 정도만 알아도 자산 분배나 투자를 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곧 200명이 될 것 같아요, 구독자가. 두구두구두구.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떤 다른 분들에게는 200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적고 하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한 숫자고, 또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저희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고,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대파님, 저희는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가장 좋았던 점이 건보료, 그리고 연금을 회사에서 반씩 내주는 거. 4대 보험의 50%를 회사에서 납부해주고 있죠. 예, 네. 제가 이제 처음에 회사 다닐 때는 그것도 모르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맞아요. 왜 이렇게 그냥 많이 떼가? 막 이 얘기만 맞아요. 하죠. 내가 내는 돈이 왜 이렇게 크지? 그냥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내가 이제 사업자가 돼가지고 직원들에게 이제 건보료랑 이런 것들을 50%씩 내주려고 봤더니, 되게 크죠. 엄청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좋은 점이 직장에서 내주는 건보료와 4대 보험. 4대 보험 이런 거. 네. 하지만 또 거기에 잘못 콕 깨면 평생. 그쵸. 평생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그래서 이 직장인들이 은퇴라던가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건보료, 국민연금을 100% 이제는 본인들이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50%만 냈던 그 금액이 크다고 생각을 하다가, 네, 맞아요. 네, 회사를 그만둬 버리면은 그게 이제 물론 자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퇴사를 하는 시점에서는 웬만큼의 자산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집이라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근데 그 점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100%를 내가 낸다는 거는 처음에 딱 받아보면 깜짝 놀라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퇴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월 수입이 좀 적을 수 줄었다고, 있는데. 줄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회사를 다닐 때는 저희가 건보료라든가 이런 4대 보험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거의 웬만해서는 이제 그 연봉 말고 그 외 소득이 많지 않으면 연봉에 따라서 그냥 정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안 낼 수도 없잖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빼고 들어오죠. 그쵸, 빼고 나오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되면 다른 그 조건 기준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산정 공식 내에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를 보고 나의 자산의 형태가 아파트 이런 부동산으로 있는지 아니면 금융소득으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던가 아니면 점수가 높은 쪽에 있다던가 이런 거를 약간은 조정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내가 무슨 세금을 확 깎아줄 어떤 묘한 묘책이 있는 거는 아니고, 세금은 확 깎을 묘책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 그렇잖아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그 세금 체계가 피해갈 수 없어요. 나 그걸 보면서 와, 일 열심히 하는구나. 저 솔직히 공무원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얘네 좀 노나 쉽게도 돈 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세금 보니까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에서 막혀 있고, 이게 생각보다 세금은 웬만해서는 다 납부할 수밖에 없는 치밀해요. 치밀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묘책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묘책은 없지만 산정 공식이라는 게 그 건보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그 어떤 점수의 계산식이 있을 텐데 그 항목에 따라서
나의 재산 상태와 이런 걸 이제 맞춰보고 좀 조정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계산 공식을 보면 부가 요소별 부가 점수, 이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는 소득 플러스 재산 플러스 자동차에다가 부가 점수당 금액이 있어요. 1점당 이게 이제 해마다 뭐 건보료가 올랐다고 하면 이 금액이 오르는 거겠죠. 점수가 오르는 거군요.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고 점수당 금액이 오르는 겁니다. 점수는 내 재산이 늘거나 하면 오르는 거고 꽃배지는 알겠어요. 점수의 금액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산이 늘고 이 금액도 오르면은 좀 더 많이 오르겠죠. 네. 재산이 느는 거는 뭐 좋은 현상이니까요. 맞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 세금 좀 내봤으면 좋겠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가 점수당, 그러니까 점수당 금액이 현재 2019년 같은 경우는 189.7원이에요. 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나온 것이 건강보험료인데 여기에다가 장기 요양보험료를 합해서 우리가 받아보죠. 그 건강보험료 용지를.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가 요소별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 항목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소득 등급별 점수, 그리고 재산 등급별 점수, 자동차 등급별 점수에 따라서 점수의 플러스 합의 그 금액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지역가입자 편이니 여기에서의 소득은 내가 월급으로 받는 소득이 아니라 그 나머지 발생되는 그 소득을 얘기하는 건가요? 만약에 그 근로소득이 있으시는 근로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소득이라 함은 회사를 다닐 때는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금소득도 있고 사업소득, 기타소득,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금융소득, 뭐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런 모든 소득을 이제는 합해요. 회사 다닐 때는 연봉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 순간에서는 이 모든 소득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그때 점수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들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군요. 그런데 보통은 이 소득의 100%를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근로와 연금소득은 30%를 적용을 현재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보고 본인이 만약에 근로소득이 많으면 다른 소득보다 근로소득이 많으면 다른 소득은 금액이 100% 인정이 되는데 근로나 연금은 30% 인정이 되니까 이런 것도 약간 조절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생각난 게 지금 아직 파이어족이 아니라서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어쩌면 지역가입자 편이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지역가입자가 되기 전에 퇴사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해서 내 투자의 방향을 나눠서 둔다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산 부분 같은 경우는 재산이 뭐 주택, 토지, 뭐 선박 이런 재산이 있으면 그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수 등급표를 보면 이게 국민건강보험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금액이 뭐 몇 천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는 몇 점, 1억부터 뭐 몇 천만 원까지는 몇 점 이렇게 그 금액에 따라서 그 구간에 따라 점수가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시가, 판매가, 매매가가 아니라 과세 표준으로 기준으로 한다는 거니까 시가보다는 좀 더 많이 낮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도 우리가 이제 요즘은 필수품이 사실 되기는 했는데 맞아요. 비싼 것도 워낙 많고 이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가 이제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이 됐거나 9년 미만의 자가용 중 4천만 원 이하거나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차 같은 경우는 보험료의 그 점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를 구입을 한 분이 계시면 뭐 자기 차가 큰 차다. 2000cc 이상이다. 2500cc다. 혹은 뭐 1억짜리다. 뭐 5천만 원짜리다. 9년이 안 됐다. 이렇다고 하면은 점수가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아직 없는데 산다거나
점수가 이제 건보료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차를 바꾸려고 할 때는 요 조건에 맞춰서 하게 되면 그 자동차 점수가 빠지게 되니까 조금 더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용 연수가 9년 미만이고 네. 그 뭐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뭐 1600cc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게 세 개가 다 맞아야 되나요? 네, 네, 맞아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역가입자, 건보료 납부자 중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사업을 안 해도 자산이 많아서 건보료를 되게 많이 내시는 분들은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그런 네. 사람들에게 이제 좀 그렇게 많이 선전을 하긴 하는데 뭐 그닥 저희 같은 한 파이어족 정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1600cc 정도의 한 4천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사면 그렇게까지는 뭐 보험료가 여기 그 자동차 점수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은 소득, 재산, 자동차 요거를 189.7원을 곱해서 네. 여기에다가 장기 요양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개개인마다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뭐 그쵸? 저희가 그 개개인의 재산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이제 자기 거를 대입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 란이 있어요. 거기에서 직접 자기 어떤 뭐 점수나 이런 거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는 밑에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등급별 점수표가 있어요. 아까 재산 등급별, 뭐 자동차 등급별, 뭐 소득 등급별 점수. 네, 그 등급별 점수는 대파님이 블로그에 올려놓으셨죠? 네. 블로그 링크도 더보기에 같이 걸어둘게요. 아, 맞다. 그 대파님 내년 11월부터 내년 11월이요? 네,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도 네. 그쵸? 그 세금을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네, 그렇게 얘기도 들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납부하기로 했고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2천만 원 이하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뭐 1천만 원으로 낮추겠다 혹은 2천만 원 이하도 모두 납부하게 하겠다 등등 뭐 논의를 거치겠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점점 개편을 하면서 자동차도 조금 더 금액을 늘려서 하겠다. 뭐 좀 더 이렇게 비싼 차를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기는 한데 그거는 요즘 같을 때는 이제 보험료가 약간씩 오르고 많이 바뀌고 있죠, 벽들이. 그렇죠. 그런 거는 그때그때 확인을 하면서 체크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정책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미리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네. 기본 틀을 잡아놓고 기본 틀이 내가 딱 잡혀 있으면 바뀌는 부분만 체크를 해서 나의 상황과 이렇게 맞춰보면 그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크게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안 잡히다가 2천만 원 이하도 모두 다 납부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자산 배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크게 바뀔 때는 한 번쯤은 자산의 뭐 이동이나 뭐 이런 거는 참고하는 용으로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은퇴 후에 건보료는 매달 납부하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건보료 같은 경우는 정말 뭐 10,000원만 올라도 이게 12달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재산세 오르는 것보다 건보료 오르는 게 사실 더 무서워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거. 잘 돼 있어요. 그거는 인정해요. 그거는 너무나 감사하고 이래서 다른 방법 없이 다 내야죠. 이거는 이제 국민의 의무죠. 하지만 내가 미리 자산 분배를 잘해서 좀 줄일 수 있다면. 그쵸. 줄일 수 있다면 이거는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편에 관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기의 자산은 항상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자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분발하는 파이어족 여러분 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